훌륭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적인 방해요인 두 번째는 논리적 오류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요. 자, 한번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죠. 첫 번째는 후견지명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후견지명. 선견지명의 반대말이죠. 선견지명은 미래를 어떻게 이제 예측하느냐라면 후견지명은 과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하고 모든 기억에서 스스로를 중심인물로 배치하려는 거예요. 또 난 그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이제 그 주인공, 아까 보셨던 집단 사고의 원인과도 해당이 되죠.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함장도 약간 자신의 그런 모든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실전의 경험들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후견지명의 편향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집단적인 후견지명 편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전략적 사고의 두 번째 요소였던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의 말도 듣는 거죠. 넓히는 거겠죠. 넓히는 거. 자, 두 번째 우리가 전체를 놓치게 만드는 논리적인 오류는 결합 편향입니다. 이거는 뭐 말 표현이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하고 결합할 때 그 각각의 정보의 결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특정한 결합을 통해서 특정한 일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성향이에요. 다 느껴지시죠? 순간순간 떠오르는 얼굴도 있고 어떤 거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편한 거잖아요. 편한 거기 때문에 늘 그 방식으로 해왔고 또 그렇게 되는 걸 또 주변에 많이 본 거죠. 나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늘 그러한 결합 편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거를 인간관계에서의 게임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늘 되풀이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편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 났다면 분별력을 기르고 이러한 선택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의사결정의 함정 5가지 중에 있었던 첫 번째 조언,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을 곁에 두고 혹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끼리끼리라고 가서 들어봐야 그냥 내 스타일이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편향을 극복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사고를 넓힌다. 더 전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단순하고 핵심을 찌르는 게 아닐까 싶군요. 세 번째는 이미 언급됐던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평소에 어떤 신념이나 믿음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보만 계속 찾고 주목하려고 한다 이거죠. 요즘 그 너튜브 때문에 뭐 그게 활성화되기 전에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 혹은 소통 이론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게 활성화되면 이제 이런 확증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할 것이다. 서로 이해를 더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나와 다른 정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런 상호 이해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착각들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오히려 이 너튜브 사용이라든가 채널에 따른 어떤 구독자 성향 같은 걸 분석하고 한 자료를 보면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확증 편향을 더 진리로 인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많죠. 보수는 보수의 컨텐츠만 찾아 헤매고 또 그 반대는 또 반대쪽만 찾아 헤매고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그 이슈에 대해서 찬반이 갈려서 참 우리의 큰 뿌리 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사회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해소하는 나라가 제 생각엔 뭐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확증 편향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예, 역시 시야를 넓히는 거죠.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주변에 선생님의 조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또 그를 경청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해인에 벗어나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전체를 놓치게 만드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논리적 오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한 가지 해결책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연한 태도, 마인드, 어떤 현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안에 대한 이런 유연한, 말랑말랑한. 어떠세요? 평소에 말랑말랑하신가요? 내 머리는? 내 마인드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5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다른 4가지와 다른 것 하나는 무엇인가요? 딱 보는 순간 답이 떠올랐나요? 제가 직접 뵙고 퀴즈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B를 말하시더라고요. B는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걔만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도 하고 어떤 분은 걔만 각이 있어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각. 각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훌륭하십니다 하고 박수 드리죠. 정답입니다. 또 있습니까? 이때 다른 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물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갔더니 B 딩동댕 박수 쳐드리고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노골적으로 묻더군요. 선생님, 답 나왔잖아요. 답 나왔는데 왜 또 답을 물어요? 이런 분이 아까 말씀드린 편향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답은 하나다 라는 이 신념.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은 내 경험, 내 학습, 우리가 해왔던 방법, 이건 이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유연하지 못한 사고겠죠. 그런데 정말 유연하신 분들은 이래요. A도 답이네요. 그래요. A는 뭐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걔는 꺾인 곳이 없잖아요. 뾰족한 곳이.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A는 다른 것과 다르군요. 딩동댕 박수. 또 있나요? 그랬더니 D도 답이네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걔가 D를 닮았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C는 C 닮았잖아요. E는 E 닮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기하학 퀴즈예요, 여러분. 넌센스가 아니라 기하학.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가 기하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뭘까요? 직선과 곡선이 함께 있는 유일한 도형이에요. C는 혹시 다른 점을 찾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기하학 실력이 아주 주목할 만한 겁니다. C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은 반으로 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대칭. 기하학 용어로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E는 혹시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E가 다른 4개의 도형과 다른 점. 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오랜 세월 동안 이거에 대한 답을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E가 다른 점은 유클리드적 공간에 비유클리드 삼각형을 투사한 결과래요. 이걸 듣고 딱 이해하셨으면 역시 또 대단한 기하학 수준이십니다.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군요. 여기 이렇게 지구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 커다랗게.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런 다음 그 그림자 모양을 오려요. 그러면 그림자를 둥근 구체 표면이니까 이렇게 둥그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일반 평면에 누리면 저런 모양이 된대요. 그렇듯해요? 그거를 저렇게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답니다.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자, 그건 잊으시고, 자, 이 퀴즈가 의미하는 말은 뭔가요? 답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분, 꼭 이런 퀴즈만이 아니라 일하시면서, 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이러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유연한 겁니다. 그게 유연한 사고의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퀴즈를 풀고 나서 꼭 이렇게 한번 제가 받은 교훈을 정리합니다. 바로 정답은 하나지만 정답은 많다. 이건 제가 한 말이니까 어디 가서 인용할 때
제 이름을 좀 밝혀주십시오. 송효관이라는 이름을. 위에 정해진 답은 하나지만 바른 답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혹시 우리가 초중고 학창 시절에 시험 보면 항상 정답이 있었잖아요. 그 정답이 한자로 어떤 정답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위의 정답입니다. 정해진 답. 이걸 답이라 한다. 혹은 답이라 하자라고 정해진 답이래요. 저는 우리가 학창 시절 푸는 정답이 정해진 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 알았나요? 어리석죠? 여러분은 몇 살 때 아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정해진 답을 배우는 거야? 왜 답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죠. 네. 좀 기특했나요? 근데 여러분, 정해진 답은 그렇게 조직마다 시대마다 정해진 게 있을지 모르지만 유연한 사람은 이 시대, 나에게, 이 상황에, 우리에게 최적의 답, 그런 정답을 여전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연한 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이 순간에 최선의 답을 찾는 유연한 사고가 있다면 앞에 봤던 그러한 여러 가지 편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겠네.